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뉴스는요. 한국 증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차지한 게 2000년 11월이었으니까요. 무려 25년 7개월 만에 왕좌가 교체된 겁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과 함께 미국 경제의 한 시대를 마감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타계 소식, 그리고 뉴욕 증시를 뒤흔든 기술주 폭풍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월 22일장 마감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약 2,083조 9,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약 2,081조 2,75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약 2조 7천억 원 차이인데요. 이 좁은 차이가 역사를 바꾼 거죠.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5.61% 오른 291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장중에는 294만 원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14% 내린 35만 3,500원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왕좌 교체는 보통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180조 원 규모의 우선주가 있거든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아직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기준으로 1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주식은 보통주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도 보통주 시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치솟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이었다면 지금 HBM은 AI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두뇌의 혈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없으면 제 성능을 못 내거든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GPU를 만들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빨리 넘겨주는 HBM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HBM을 확보하려고 날린 겁니다. 두 번째 호재는 미국 ADR 상장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ADR이란 미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주식 예탁 증서인데요.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나스닥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에 ADR 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SEC가 6월 22일 1회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승인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승인이 나면 이르면 8월 중에 나스닥에 입성할 수 있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2.5%가량인 최대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금은 차세대 HBM 생산 설비 확충과 용인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투자에 쓰일 예정이에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접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348%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194% 올랐지만 SK하이닉스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한 거죠. 이번 시총 왕좌 교체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시총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SK하이닉스 비중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금이 SK하이닉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적립금 중에서 SK하이닉스에 투자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코스피 지수 자체도 이날 0.69% 상승한 9,11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편 코스피 대장주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한국전력, KT 같은 기업들이 시총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로 올라섰고요. 이제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전력에서 통신으로, 통신에서 전자로, 그리고 전자에서 AI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주목할 점은 SEC의 ADR 승인 결과와 9월에 있을 글로벌 기업들의 차기 연도 HBM 수요 조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때 HBM의 구조적 공급 부족 현상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주 포함 시 삼성전자가 아직 앞서 있기 때문에 진짜 의미의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날아온 부고입니다. 연준의 메스트로라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월 22일 워싱턴 DC 자택에서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였습니다. 그린스펀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요. 이분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연준이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그 수장을 19년이나 맡았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두꺼웠다는 뜻이죠.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연임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연준 의장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4명의 대통령 모두가 이 사람을 그대로 앉혀둔 겁니다. 그만큼 그린스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린스펀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1987년 블랙 먼데이 대응이에요. 의장에 취임한 지 딱 2달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하는 역사적 사건이 터졌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포인트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는데 이때 그린스펀은 즉각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쏟아부으면서 패닉을 잠재웠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살린 거죠. 그 이후로 그린스펀은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기를 이끌었고요. 메스트로, 그러니까 지휘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 파트의 소리를 조절하듯이 금리를 절묘하게 조절해서 경제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 민간인 연계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린스펀이 퇴임한 2006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린스펀의 정책이 지목됐습니다. 2011년 미국 초당파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그린스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증권 거래를 억제하지 못했고 금융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조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그린스펀은 파티를 아주 멋지게 열었는데 파티가 너무 과열되는 걸 막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은행들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마구 만들어 파는데도 시장이 알아서 조절할 것이라며 놔뒀던 거죠. 결국 파티가 끝나고 나서 청구서가 날아온 건데 그 청구서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린스펀이 현대 중앙은행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련성도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은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한 사람의 정책 판단이 지구 반대편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직을 맡고 있는 파월도 그린스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스펀 시대의 교훈, 특히 규제 완화의 위험성은 지금 AI 시대의 금융 규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351포인트, 1.33% 하락한 26,16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도 0.3% 빠졌고요. 다우존스만 0.3% 올랐어요. 이날 가장 큰 충격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서 왔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무려 5% 급락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핵심 AI 인재들이 줄줄이 경쟁사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글 AI 연구소 딥마인드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존 점퍼가
엔스로픽으로 이직했습니다. 존 점퍼가 누구냐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만든 핵심 인물이에요. 이 기술은 신약 개발이나 질병 연구에 혁명을 일으킨 업적으로 노벨상 수상에도 기여한 연구입니다. 그런 인물이 구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구글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이었던 노엄 샤지어가 오픈 AI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엄 샤지어는 현대 AI의 근간이 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공동 개발한 인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AI 산업에서 인재는 곧 경쟁력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축구팀에서 에이스 선수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연이어 빠져나가고 있으니 시장이 놀란 거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구글의 간판 연구원 2명이 경쟁사로 옮긴 겁니다. AI 인재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인터뷰에서 AI 거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기술주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발언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고 빅테크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아마존도 4.8%, 메타도 2.3% 하락했어요. 한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16% 이상 급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한 건데요. 이 회사가 지난해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대규모 빚을 더 지겠다는 거니까 시장이 불안해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의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줄어든 거예요.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3.3% 하락한 배럴당 77.9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2.32% 빠진 배럴당 74.8이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25일에 발표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입니다. 이 지표는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인데요. 미국 CNBC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신뢰,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나스닥 하락이 다음 날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미국 기술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이날 10원 오른 1537원을 기록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원화 약세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한국에서는 AI 반도체 시대를 상징하는 SK하이닉스의 역사적 시총 1위 등극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타계와 함께 기술주 시장에 불안이 겹치면서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는 AI라는 거대한 물결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인재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전쟁, AI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 기업들의 경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의 역사적 교훈까지 앞으로도 이코노클립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